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검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을 찾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 그리고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건강검진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든든한 느낌을 줍니다. 미리미리 몸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진이 늘 옳은 결과만을 주는가? 모든 검진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했는가? 건강검진이 건강을 지켜준다는 말은 분명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검진은 잘 선택해서 받을 때만 옳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걱정과 의료비 지출, 심지어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검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이 기계처럼 부품만 교체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잉 건강검진.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받는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검사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받을수록 좋다. 꼼꼼하게 챙겨야 마음이 놓인다는 생각으로 검진을 계획하십니다. 하지만 과연 그 모든 검사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검진이 많아질수록 병을 조기에 찾을 확률도 올라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검사를 통해 건강한 사람에게 의심스러운 무언가가 발견되고 그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가 이어지며 결국 아무 문제도 없던 사람이 환자처럼 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과잉 진단이라 부릅니다. 진단이 많아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병이 아닌 것을 병으로 오인하고 불필요한 치료나 수술까지 이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게다가 검진 항목 하나하나에는 모두 방사선, 약물, 시간, 비용 등 여러 자원이 동원됩니다. 몸과 마음 모두에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신 CT 검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종합검진 항목으로 흔히 제한되는 검사 중 하나지요. 머리부터 골반까지 우리 몸 전체를 한 번에 촬영해 혹시 모를 암이나 이상 소견을 찾기 위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전신 CT는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아닙니다. 강한 방사선을 전신에 노출시키는 과정이며 실제로 유용한 정보를 얻는 확률보다 불필요한 발견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신 CT에서 작은 결절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재검을 받고 조직 검사를 하고 불안한 마음에 수술까지 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중 다수는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지요. 하지만 한번 불안이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몸속 어딘가에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일상은 흔들리고 맙니다. 이처럼 검진은 정보를 주는 동시에 불안을 낳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의심스러운 결과라는 말 하나에 모든 삶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너무 쉽게 검사를 결정했다는 점. 그 모든 것이 합쳐져 과잉 건강검진이라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의료기관은 수익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검진은 비교적 빠르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환자가 아니라도 건강한 사람도 병원을 찾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종합검진 프로그램은 점점 더 고급화되고 고가의 장비가 도입되며 새로운 항목들이 생겨납니다.
기본 검진에 더해 추가 항목을 선택하게 하고 의심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검사의 필요성을 설득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복부 MRI, 심장 CT, 유전자 검사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중 상당수는 증상이 없고 병력도 없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검사를 받을수록 안심이 된다고 믿습니다. 혹시 모를 병을 일찍 발견하는 게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혹시가 지나치게 자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가능성의 언어를 다룹니다. 문제가 있을 가능성, 병이 생길 가능성, 이상이 커질 가능성. 그 가능성 앞에 우리는 늘 조심스럽고 걱정이 많아지고 결국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현실이 아닙니다. 가능성은 준비의 영역이지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많은 가능성을 상상하며 검사를 반복하는 삶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예측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가능성을 줄이는 일보다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법, 그리고 적당한 운동. 이 네 가지가 검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기본을 무시하고 숫자와 기계에 기대려 합니다. 검진은 선택의 도구이지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검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 중 하나는 바로 무증상 상태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고 특별한 이상도 없는데 받는 검사는 대개 선별 검사입니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좁히기 위한 도구지요. 하지만 이 선별 검사가 너무 잦아지면 오히려 정상이라는 이름이 점점 희귀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정상이지만 정상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작은 결절, 아주 약한 수치 상승, 이전과 다른 소견.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 치료를 전제로 한 경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초음파를 살펴봅시다. 요즘은 기본 종합검진 항목에도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목에 결절이 있는지, 혹이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듯 갑상선의 작은 결절이나 낭종은 매우 흔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생 그대로 있어도 건강에 해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발견 이후의 흐름입니다. 무언가 보인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됩니다. 세칭 검사, 추적 초음파 혹은 제거 수술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들리는 말은 대개 이렇습니다. 다행히 양성이었습니다. 그냥 두셔도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기까지 겪는 불안, 검사, 비용, 시간의 소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갑상선암은 과잉 진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요. 한국은 한때 전 세계에서 갑상선암 발생률 1위를 기록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망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많은 암이 생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암이 발견되었을 뿐이며 그중 상당수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암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과잉 진단은 과잉 치료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때때로 합병증과 후유증을 남깁니다. 갑상선 절제술 이후 평생 약을 복용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수술 후 목소리 변화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과정이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갑상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 간, 췌장, 전립선, 유방, 난소 등 다양한 장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초음파, CT, MRI 같은 영상 검사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은 때때로 무고한 조직까지 도려내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한 세포도 함께 사라지고 몸은 회복을 위한 시간을 또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검사의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이 검사를 받는 이유가 뚜렷한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인가? 혹은 의사에게 명확하게 권유를 받은 상태인가?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그 검사가 지금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국가검진 항목은 일정한 기준과 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 같은 만성질환이나 위암, 대장암, 간암 같은 주요 질환은 정기적인 검진이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은 늘 검사를 권합니다.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고 의료 시스템은 활기를 띱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은 검사 결과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원 밖에서 살아갑니다. 하루 3끼의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을 지키는 진짜 방어막입니다. 그러니 모든 검사를 경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심이 드는 증상이 있다면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검사를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환자처럼 바라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건강을 확인하러 간 병원에서 건강하지 않은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검사 하나하나를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검진이 주는 심리적 영향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결과지에 적힌 단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 수 있는지 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경계 수치, 의심소견, 추적 필요. 이런 말들은 아직 병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스스로를 환자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마음은 불안해지고 생활의 리듬은 흔들리고 몸에 대한 감각도 점점 예민해집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검사와 약의 리듬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삶 전체가 병원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식사 시간도 외출 계획도 약 복용도 운동 강도도 모두 검사 결과와 의사 진단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검사가 지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의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유연합니다. 단순한 수치 하나로 건강과 질병을 판단하기에는 몸은 너무나도 다양한 변수를 가진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간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간에 병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 수치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당뇨라는 것도 아니며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만으로 약을 시작해야 할지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강합니다. 정상 범위 밖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공포를 자극합니다. 그 공포는 정보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차분함을 앗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이든 해보자, 더 알아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고 그 끝에는 더 많은 검사,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불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검사가 정말 나에게 지금 필요한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검사를 시작하면 결과 또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선택이자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곧 삶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검진을 보험처럼 여깁니다.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큰일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보험이 지나치면 오히려 일상의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몸을 위한 검진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검진은 병을 찾는 도구이지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검사에서 이상이 나올 수 있고 병이 있어도 검진에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검사는 제한적인 도구이며 전능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니 결과를 절대화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과 감각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스스로의 감각을 통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예전과 다른 피로감, 이유 없는 체중 변화, 반복되는 통증, 식욕의 변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몸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기계보다도 정밀한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위한 시작입니다. 몸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치가 내일의 건강을 보장하지도 않고 오늘의 이상이 곧 병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변화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몸의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기분을 자주 살피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삶을 산다면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좋은 의사가 됩니다. 검진도 결국 이 자기 관찰을 보완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검진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진은 조력자일 뿐이며 삶의 흐름과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검진이 건강의 중심이 되는 삶은 결국 불안에 기초한 삶입니다.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면서도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검사를 향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이 불안은 진짜 위험을 피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검사를 받아도 완전히 안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의심, 새로운 항목, 새로운 걱정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사람은 점점 더 확신이 아닌 추측에 기대어 삶을 꾸리게 됩니다. 삶은 확실함보다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건강 역시 순간의 수치가 아니라 일상의 흐름 속에서 형성됩니다. 불규칙한 식사, 잦은 음주, 부족한 수면, 늘어난 스트레스 같은 요소들이 반복되면 수치는 멀쩡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수치가 약간 흔들려도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면 몸은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숫자보다 흐름을 보는 감각이 더 중요합니다. 의료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검사의 정확도도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정확도는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정확하다는 것은 오류가 적다는 뜻이지 반드시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오차와 해석의 차이 속에서 사람들은 자주 혼란을 느낍니다. 또한 검사는 늘 기준을 가지고 평가됩니다. 이 기준은 통계와 평균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통계가 아닙니다. 나만의 몸, 나만의 리듬, 나만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시된 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되면 정상인데도 이상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검사의 기준에 너무 집착하면 결국 자신을 기준에 맞추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삶이 아니라 수치와 보고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을 가장한 통제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이란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무관하게 나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검진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상태에 대한 이해입니다. 현재 나에게 증상이 있는가, 과거에 건강상 문제가 있었는가, 가족력이 있는가, 생활 습관은 어떤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검진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검진 항목의 성격을 아는 일입니다.
암 검진, 혈액 검사, 영상 촬영, 유전자 분석 등 각 항목은 그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들이고 어떤 것은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만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 구분을 모른 채 모든 항목을 받아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면 과잉 검사의 흐름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검사 후의 계획입니다. 검사를 받았을 때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따르게 될지, 그 절차가 나에게 심리적,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를 검사 전에 생각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 없이 받는 검사는 예상치 못한 불안을 낳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의 출처입니다. 의료기관 외에도 다양한 정보 채널이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정기검진 주기, 권고 항목, 연령별 권장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과잉 검진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진과의 대화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 검사가 필요한지, 지금 꼭 받아야 하는지, 검사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묻는 자세는 내 건강에 대해 주도권을 갖는 방식입니다. 이런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점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삶입니다. 건강검진은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검사가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검사란 나의 삶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삶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검사입니다. 그 기준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는 검진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진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기술이나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며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삶의 흐름 안에서 스스로를 신뢰하며 필요한 만큼만 점검해 보려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 모두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이 나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권유나 불안에 기댄 결정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선택이 건강한 삶의 시작점이 됩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선택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검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령대별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검진 주기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검진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통계와 근거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 검진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내시경은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2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 대장암 검진은 대변 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필요할 경우 대장 내시경으로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 너무 자주 검사를 받는 일은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몸에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수면 내시경이나 조직 검사 같은 절차는 위험성이 따르므로 검사의 주기와 항목은 더욱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력이나 본인의 질병 이력을 잘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설명할 때도 도움이 되고 스스로 검진 항목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대장암을 앓으셨다면 일반인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병력도 가족력도 없다면 일반적인 권고 기준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길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에 대한 관점 전환입니다. 검사로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몸의 느낌과 일상 리듬을 통해 건강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사 맛이 떨어진다거나 소화가 자주 안 된다거나 피로가 쉽게 온다거나 하는 증상들은 병이 시작되기 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필요할 때 병원을 찾는 것이 검사보다도 더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됩니다. 네 번째는 생활 중심의 예방 전략입니다. 정기적인 운동, 제철 음식을 활용한 식사, 명확한 수면 시간 유지,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는 취미 활동 등 이런 요소들이야말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예방 수단입니다. 몸은 꾸준히 다루면 스스로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회복력은 검사가 해주는 일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기준입니다. 모든 병원이 동일한 철학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고 환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는 곳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파트너가 됩니다. 반대로 고가의 검사 항목을 권유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해 공포심을 유도하는 방식의 병원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은 정보와 치료를 제공하는 공간이지 두려움을 키우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한 설명, 정확한 기준, 환자의 이해를 돕는 구조가 마련된 병원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과잉 검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건강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검사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위한 조건입니다. 검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내 몫입니다. 내 삶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검사와 결과 속에서도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중심에 두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천천히 되짚어 봅니다. 우리는 왜 검사를 받는 걸까요? 건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는다면 그 검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건강이란 삶을 살아가는 힘이고 삶의 방향을 유지하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은 숫자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자는 습관, 걷는 리듬, 웃는 얼굴, 고요한 호흡 같은 것들이 몸속 어딘가에서 균형을 만들어내고 그 균형이 바로 건강을 구성합니다.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심코 넘긴 피로, 무거운 마음, 어깨의 긴장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의 상태를 말해주는 훨씬 더 정확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를 선택하는 일이 필요할 땐 있습니다. 특정 연령에 따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고 몸이 보낸 신호가 명확해질 때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언제나 삶의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중심이 되고 삶이 거기에 맞춰질 때 우리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과잉 검진의 위험은 단순히 검사를 많이 받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결과로 인한 불안, 과도한 진단과 치료로 인한 부작용, 생활의 리듬이 병원 중심으로 바뀌는 구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과잉 검진이라는 흐름을 만듭니다. 이 흐름에서 벗어나려면 정보보다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수치보다 감각을 믿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의사만이 진단하는 존재가 아니고 병원만이 건강을 보장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몸의 소리, 마음의 흐름, 생활의 질서를 통해 스스로를 진단하고 관리하며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검사 결과보다 나의 느낌이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검진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검사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가? 내가 느끼는 불안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지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선택을 하는가? 이 질문들의 답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선택입니다. 건강은 선물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아가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의료 기술은 더 정밀해지고 정보는 더 많아지고 선택지는 더 복잡해지겠지만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도구로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사용될 때 검사는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의미를 알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마무리하면서 건강한 삶이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를 중심에 두지 않고 삶을 중심에 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믿고 몸이 말하는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이며 단단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삶의 중심에서 건강을 지켜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실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